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1년 10월 7일 오후 11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관련된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2022년까지 미국의 3분의 1 이상이 암호화폐를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NFT 또 기관 투자자들에게 성장률들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2022년까지 미국인의 3분의 1이 암호화폐를 보유 및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현재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는 평균 38세의 백인 남성으로 연봉은 약 11만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하면은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투자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젊은 연령층의 18세에서 24세는 전체의 3% 이내로 아직까지 암호화폐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돼요. 근데 이것은 나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경제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평균 38살 정도의 백인 남성들로 연봉이 11만 달러가 된다는 거는 주류거든요. 미국 사회의 주류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자유가 있고 또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2020년 정도가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투자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온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도 또 살펴볼게요. 블룸버그 전략가 4분기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 시니어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글로는요, 비트코인의 심리적 저항선인 5만 달러가 바로 지지선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저항선을 뚫으면 그 저항선은 뭐가 된다? 지지선이 된다. 근데 5만 달러가 강력한 지지 라인, 저항 라인이었는데 이 5만 달러 넘기고 나서부터는 지지 라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주식이 많이 하락하고 있죠. 주식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5만 5천 달러까지도 급등했다는 것은 이 시장이 매우 좋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뉴스 볼게요. 암호화폐 컨설팅 업체 공동 창업자 CM이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CM이 거래소의 비트코인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하면서 그는 CM의 선물 베이시스의 최근 상승세가 의미심장하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여기 보면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이라고 나오죠.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데일리안 기자의 업계 관계자,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와 여기서 말하는 업계 관계자하고는요 다를 겁니다. 왜? 여기서 누가 한 얘기에 이 얘기를요? 암호화폐 컨설팅 업체의 공동 창업자인 딜런 느클레이가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이 얘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신뢰도가 달라지는 거죠. 아무튼 ETF 승인 가능성이 높다. 근데 ETF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이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지는요, 조금 있다가 다른 기사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얘기해 보도록 해요. 멕시코 증권거래소 CEO 암호화폐 선물 상장 고려 중이다. 현재 캐나다도 통과됐고요. 세계적인 나라들에서 지금 계속해서 주식시장에서 증권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관련 ETF 관련된 선물 서비스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한국에서 만약에 한국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증권회사에서 비트코인 ETF가 통과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주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굳이 업비트에 들어오지 않고도 그곳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투자의 장벽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한다고요? 멕시코에서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멕시코가요, 제가 알기로는 인구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 상당히 큰 나라예요, 멕시코는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텔라 머니그램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송금 서비스 업체인 머니글램이
스텔라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머니그램 네트워크를 스텔라 블록체인을 도입, 서클에 USDT, DC, 달러, 엔화 등 통화를 자유롭게 전환 및 결제할 수 있다. 그냥 이런 거 보시면요, 그냥 스텔라 사시면 올라갈 거예요. 네, 리플랩스 지불 증명 프로토타입 공개, 오프라인 결제 지원. 리플랩스 개발자가 리플레저에서 오프라인 결제가 지원되는 지불 증명 프로토타입을 공개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리플레저라는 게 뭐냐면 리플만 담을 수 있는 지갑입니다. 네, 암호화폐 지갑이고요. 근데 이 지갑은요, 뭐 어떤 기능이 추가되는데 결제 기능이 추가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리플을 이 지갑에 넣어놓고요, 그냥 버스 정류장, 주차 미터기, 뭐 자동 판매기 등에서 사용이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리플이 여러분 실사용이 이제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작년 재작년만 해도 뉴스 케이스라고 해가지고요. 예, 실사용되는 코인이 빨리 나와야 된다. 이 비트코인은 데이터 쪼가리에 불과하다. 실사용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가장 큰 불만이었고요. 불안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이처럼 뭐 리플, 아까 스텔라 루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많은 코인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런 것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실사용해서 결제 현재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큰 뉴스로 볼 수 있겠죠. 또 다음 뉴스 봅시다. 네, 비트고 임원, 비트코인 투자하려는 기업들로부터 매주 문의받는다. 비트코인은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을 추가하려는 기업인들로부터 매주 주문을 받고 있다고 목요일 런던에서 열린 토큰 2049 컨퍼런스에서 말했다. 이는 지난 12개월 동안 우리가 가장 본 것 중에 중요한 변화였다고 설명을 했다. 쉽게 말해서 이 암호화폐 커스트 업체거든요. 비트고는요. 쉽게 말해서 누군가에게 돈을 투자를 받아서 그 돈을 위탁받아가지고 그걸로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가지고 수익금을 고객한테 주는 게 바로 커스터디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를 하면 그 거래처들은 대부분 기관들이, 엄청난 기관들이거든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투자 목록에 암호화폐를 넣고 싶다라고 해서 문의를 받고 있다는 거죠. 네, 그만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런던에서요, 지금 2049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이목은요, 런던에 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했죠. 네, 실제로 뭐 오브스도 그러고 대부분의 코인 재단들이요, 과거에는 한국이었거든요. 2018년, 2019년도는 모든 컨퍼런스가 거의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근데 지금은 다 런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런던에 현재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그런 컨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옵션 시장 낙관 심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옵션 계약 시장의 모든 기간에 걸쳐 강세 전망을 보이고 있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네, 그런데 저는 잘 모르는데요. 여기 보니까 스큐라는 게 어떤 게 있나 봐요. 근데 스큐가 지난달 플러스 10% 이상에서 0 미만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강세 전망이 더 우세함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하나의 이거는 그거 같아요. 무슨 지표인 것 같은데, 하여튼 지표상으로 지금은 강세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재밌는 게 나온 게 뭐냐면요, 지난달 중국 부동산 기업 헝다 사태로 인해 불확실성 확대로 비트코인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으나 9월 29일 이후 비트코인은 하락세인 주식시장과 디커플링이 됐다. 제가 계속 하던 얘기잖아요. 헝다랑 비트코인이랑 뭔 관계가 있느냐. 헝다가 무너지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주식시장은 떨어진다. 근데 주식시장이 떨어지는데 왜 코인시장이 떨어지냐.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오히려 코인시장이 반대급부로 또는 풍선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올라갈 수가 있다. 지금까지 그래 왔다. 제가 계속 주장을 했죠. 근데 남들은 무시했죠. 예. 그때 당시 뭐 미국 디폴트 선언에 대한 막 얘기도 나오고 막 하면서 주식시장 휘청거리니까 코인판 또 망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예. 하지만 아닙니다. 코인판은요, 여러분, 이거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제가 코인판이 5년 6년 있으면서 이런 거 한두 번 봤겠어요. 주식이랑 디커플링이 된다니까요. 심지어 여러분 그때도 그랬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막 비트코인 뭐 주식시장이 떨어질 때도요, 암호화폐는 오히려 좋았던 적이 있고요. 반대로 주식시장이 막 좋은데 2020년도
주식시장 좋았잖아요. 근데 코인시장은 최악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좋은데 코인시장은 안 좋고요. 코인시장은 좋을 때 주식시장이 안 좋고 이런 식으로 디커플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요 오히려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는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크립토컨트 대표 전날 거래 미국 외 거래에서 이용 뭔가 아는 듯. 이게 좀 오늘 되게 재밌는 기사입니다. 오늘 메인 기사예요, 메인 기사. 네, 제가 가장 메인으로 보는 기사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어저께 기억나세요? 제가 크립토컨트 관련된 뉴스를 그 거래소 물량을 제가 비교해 드렸잖아요. 근데 어때요? 함께 보시죠.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이상하다 제가 어저께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관련된 내용이 우리 기영이가 얘기를 또 해주네요. 같이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뭔 얘기인지.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네, 지금 보는 건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이 크립토컨트라는 이 사이트고요. 온체인 데이터 사이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의 거래량이라든지 이동량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데이터화해가지고 수치화 시킨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요, 바로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에 대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전체 비트코인 거래소에 대한 물량이거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전체 거래소에서 있는 비트코인 물량은요, 뭐 크게 변화가 없이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오늘 뭐 코인리스 뉴스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거래소로 대량의 비트코인이 뭐 입금되고 있다, 뭐 채굴자들이 엄청난 물량을 거래소로 입금을 했다, 뭐 이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요, 전체 거래소로 따지면요, 물량이요, 입금된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 안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거래소도 별로 물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였을 때 먼저 코인베이스를 봐드렸죠. 코인베이스를 볼게요. 코인베이스에는 비트코인 물량 어떻게 됐냐. 보시는 것처럼 코인베이스에는 물량이 없어요. 뚝 빠졌거든요. 코인베이스에는 비트코인 물량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바이낸스를 봤잖아요. 그냥 방송 도중에. 바이낸스를 보니까 어때요? 바이낸스는 지금 거래량 물량이 늘어나고 있죠. 거래소 물량이 이렇게. 바이낸스는 거래소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후우비 볼까요? 후우비. 후우비는 좀 빠졌네요. 후우비는 올랐다고 하던데 후우비는 약간 빠졌네요. 제레미, 유럽이거든요. 제레미도 물량이 늘었죠. 제레미가 제일 많이 늘었네요. 비트코인 물량이 이렇게 늘었단 말이에요. 제레미 거래소는 오히려. 근데 얘네들이 보통 선물 거래소거든요. 선물 거래소. 선물을 위주로 하는 거래소입니다. 뭐 바이비트도 볼까요? 바이비트 어떤가? 바이비트도 엄청 늘었죠. 바이비트도 물량 엄청 늘었죠. 바이비트도 물량 계속 들고 있죠. 비트코인 물량이요. 그러니까 거래소의 전체적인 거래소 평균으로 따지면 물량이 안 늘었는데요. 지금 제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바이낸스 그리고 바이비트 같이 선물 위주로 하는 거래소에는 이 비트코인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 전날 고래들이 주로 바이낸스, 후오비 글로벌, 바이비트 등 무기한 선물 마켓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매수했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뭔가 누가 물량을 보내고 있는 거고요. 이 움직이기 만약 미국 고래들이 ETF 승인전 선행 매매라면 제가 그랬죠. 5분 동안에 2조 가량의 비트코인을 누군가 매집했다는 소리는 뭔가 엄청난 정보를 들은 거거든요. 내부자 거래라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그 저는 무조건 선행 매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내부자 거래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쉽게 말해서 만약 이거를 미국에 있는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를 했다 그러면은 욕을 먹겠죠. 그래서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다른 거래소, 먼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거래소에서 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죠. 내부자 거래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미국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코인베이스의 현물 거래량 도미넌스가 증가하고 있지만 올해 초만큼 높진 않다. 핵심은 뭐냐면요. 지금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5분 동안에 2조 가량을 비트코인 어제 긁었다는 얘기. 그리고 제가 오늘도 그랬잖아요. 이거 6,600만 원 깨졌을 때 이거 다시 올린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전체적인 시장이 오면 죽을 시장이 아니에요. 물량이요, 지금. 긁고 떴고요. 아무튼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제가 어저께 궁금했던 게 해결이 됐어요. 이상하다. 왜 자꾸
전체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물량이 떨어지는데 왜 특정 거래소에는 비트코인 물량이 늘어나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ETF 승인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여요. 네, 스리랑카 블록체인 기반 경제 디지털 계획 공개. 네, 스리랑카에서도 블록체인을 가지고 CBDC를 만든다고 하네요. 엘살바도르를 이후에 뭐 이거는 비트코인을 그 법정화폐로 만든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CBDC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든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엘살바도르 한 달 만에 소비자 12%가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이주민들이 매일 비트코인을 이용해 200만 달러를 송금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에 따르면 인구의 절반 정도의 300만 명이 치보 앱을 다운로드 받아. 치보 앱은요 바로 비트코인 관련된 거래 앱이에요. 지갑 같은 겁니다. 목표 연수보다 50만 명이 많다. 엘살바도르 경제사회 기반 재단은 한 달 만에 소비자의 12%가 비트코인 사용했다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말하지만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아무 그 법정화폐로 지정한 이유는요 바로 송금 문제입니다. 네, 엘살바도르는 해외에서 일하고요. 그 돈을 국내로 보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구조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달러를 보냈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뭐 20%, 30%까지 됐다고 해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이유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들었고 이미 200만 달러 이상의 해외에서 송금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인베스코 오늘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중심 ETF 2개를 출시했습니다. 네, 글로벌 자산 운용사 인베스코에서요, 블록체인 투자 관련 ETF 2개 출시했습니다. 이거는요,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펀드를 만드는 거예요. 뭐 그레이스케일에서 GBTC 만든 거랑 비슷한 겁니다. 아무튼 세계적인 글로벌 운용 자사 같은 곳에서 현재 비트코인 관련 ETF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투자 유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투자 플랫폼 퍼블릭닷컴 암호화폐 거래 시작. 투자 플랫폼 퍼블릭닷컴. 퍼블릭닷컴이란 여러분 투자를 받는 이런 사이트입니다. 근데 이곳에서요 투자를 받을 때 기존에는요 주식이라든지 뭐 금이라든지 이런 거 투자를 받았는데 오늘부터는요 암호화폐도 이제 거기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투자할 수 있는 코인은 뭐가 있다고요? 비트코인, 도지코인을 포함해서 10종의 암호화폐를 지원한다.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라이트코인이라든지 뭐 비트코인 캐시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도지코인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는 도지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코인에이스에 또 새로운 뉴스들이 아까 제가 방송하는 사이에 몇 개 떴는데 어떤 뉴스인지 볼게요. 플로리다 고급 아파트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구매 가능하다. 미국이죠. 네, 미국에서는 여러분 이제 비트코인으로 아파트도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으로 커피도 못 사 먹는다라고 비아냥거렸지만 이제는 아파트도 살 수 있어요. 네, 카르다노 사용자를 위한 비스타 원래 출시. 이거는 뭐 지가 만들었다는 건데 호재 아닙니다. 여러분 A다. 아직은 위험해요. 제가 위험하다고 하면 위험한 겁니다. 암호화폐 스테이킹 플랫폼 스테이터 랩스 400만 달러 시드 투자 유치 뭐 시드 투자 유치라는 것은 뭐 투자 받았다는 얘기고요. 네. ECB 위원 암호화폐 규제와 신속 채택 촉구. 다시 말하죠. 규제가 많아지는 거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호재입니다. 왜 규제가 많아지면은 그 규제를 믿고 더 많은 기관들, 더 많은 돈 많은 사람들이 코인판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돈 많은 사람들은요 수익률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안전 자산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규제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뉴스가 하나 또 들었어요. 어떤 뉴스일까요? 억만장자 사도펀드 매니저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억만장자 사모펀드 매니저이자 토마 브라보 공동 창업자 올랜도 브라보는 목요일 블룸버그 인베스트 글로벌 가상 컨퍼런스에서 블록체인 기술 회사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 산업이 성숙해짐에 따라 성숙해진다는 것은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바이아웃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보는 비트코인 부유자로 알려졌다. 83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레이스케일에 돌리는 돈이 현재 한 480억 되거든요. 그레이스케일보다 물량이 더 큰 거예요. 거의 2배 정도 됩니다. 굴리는 자금이요. 근데 이렇게 억만장자 사도 펀드에서도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할 거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코인 시장 어떻게 비트코인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비트코인 2만 달러 갈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하시고요.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누가 올라간다 해서 올라간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비트코인 시장이 왜 올라가는지,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지, 그리고 블록체인 가운데서도 어떤 게 올라갈 것인지를 알고 싶으시면요. 이렇게 공부하세요. 매일 올라오는 뉴스들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읽어보시고요. 이런 뉴스를 계속 보다 보면은요. 눈에 들어옵니다. 예, 지금 저와 함께 제가 이 뉴스 브리핑을 한 지가 이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2달 동안 저랑 함께 이 뉴스 브리핑을 보신 분들은요. 이제 뉴스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매일매일 이렇게 새로운 투자 유치가 나오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나오고 비트코인 관련된 호재들이 계속 나오는지 신기하지 않으세요? 네, 저는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뉴스 브리핑 하기 전에는 차트를 보고 주로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실 차트가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네, 차트보다도 전체적인 수급이라는 움직임, 그리고 이런 크립토 컴퓨터 같은 이 온체인 데이터 이런 자료들, 이게 더 중요하지 사실 차트는요 거들 뿐입니다 진짜로. 네, 이런 메인을 두고 그 다음에 차트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조정 1차 조정 끝났고요. 네, 다시 올리는 그림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전고점을 한 번 더 뚫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제가 방송하는 도중에는 비트코인이 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제가 방송 시작하자마자 밑밥을 깔고 시작했습니다. 네, 요즘 무서워요. 기가 막히게 제가 예측한 대로 시장이 움직이죠. 네, 여러분들도 제가 신기하다, 대단하다 생각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는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차트 분석 및 코인 관련 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스 분석은 여기서 끝입니다.